네, 9월 18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네.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좀 우중충하거든요. 네. 날씨도 밖에 살짝 우중충하던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장? 오늘 이제 주 초반에 미국장 악재 때문에 IT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한 3~4% 정도 빠지는 건 괜찮은데 막 종목들이 막 9%, 10%씩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는 주간일 때는 우리 국내 증시가 항상 이렇게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역시 어김없이 변동성 구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 구간을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놓는다라고 하면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 수요일 이후에는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은 좀 차분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도 있고 FOMC도 있어서 시장이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때를 좀 잘 활용해서 기회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일단 키워드로 요약해보고 이 안에서 또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스탁벅스 들어가서 오늘 장 키워드 한번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키워드 어떻게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도 일단 증시 키워드가 사실 뭐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 먼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국제 유가.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가장 좀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가격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이 또 긴축 행보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끝났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약간의 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라가르드 이제 ECB 총재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25bp 올리고 10번 연속으로 올린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는 긴축보다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방점을 좀 두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는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FOMC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번 이제 9월 FOMC 회의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동결될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이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런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지금 시장의 조정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알테오젠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어찌 보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알테오젠 주가가 연일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다른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주가도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IT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FOMC 경계감.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이제 짚어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좀 변동성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조정받을 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단기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조용히 좀 준비를 좀 해 나가시면 시장 조정 이후에 또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영민한 투자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였었거든요. 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조정을 좀 차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후장 레시피 한번 세워봐 주세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우리 가수 비 아시죠? 네.
레이니즘. 네, 레이니즘 맞아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소나기를 피하는 거기에 방법. 빗대가지고 네.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한 줄 레시피를 좀 만들어봤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되게 좀 무거워요. 하락 종목이 워낙 많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거의 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종목도 지금 1000개가 넘는 종목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숫자가 이제 많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소나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어적인 종목들.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 일단 지난주까지 먼저 선조정이 강하게 진행된 섹터의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미 매를 먼저 얻어맞은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하단을 빠르게 이제 좀 잡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단기 저점을 이제 좀 잡아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확실히 시장에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강렬하게 좀 쏟아지는 소나기를 잘 피하시면 그 이후에 또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좀 선 조정 받은 섹터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를 좀 먼저 얻어맞았던 그런 종목을 또 오늘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9월 13일 지난주에 편입했던 한미사이언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편입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한 35,000원대까지 한번 찍고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윗골이 달았는데 이 종목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겠죠?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 종목을 지금도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하다 싶어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세게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추세가 워낙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따라붙기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처럼 이렇게 바닥권을 이제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계속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 젠큐릭스예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이제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젠큐릭스가 장중에 지금 15% 급등을 했거든요. 8,9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역시 오늘 10%가 훨씬 넘게 급등을 하면서 7만 원을 강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좀 하락 방어를 하는 좀 대안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구간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과연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가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하셔야 돼요. 또 로봇주 리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 1, 2주 전쯤에 로봇주들이 워낙 강했어가지고 좀 로봇주 담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볼까요? 청약을 놓고 보면 이제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아요.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다 참여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미 상장되어 있는 로봇 종목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게 방금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로봇 종목들을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로봇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가장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만 원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17만 원대 오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물론 오늘 17만 원 막 18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18만 원이 깨져가지고 17만 원대 매수 가격을 좀 준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미 선조정을 강하게 받은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시장 조정 진행될 때 바닥을 만들고 지수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종목이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까지는 한 1,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리바운드 저점을 딱 치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을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20만 원 위에서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번 주 중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뉴로메카, 뭐 SBB테크 이런 종목들은 특히 협동 로봇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좀 관계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로봇 종목들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8월 31일에 14만 원대 소개를 해주셔서 24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또 수익이 크게 났었는데요. 혹시나 지금 이번 주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로봇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한 18만 원 아래 구간에서 신규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미리 선 조정을 받은, 미리 매를 맞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느 섹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이미 뭐 많은 종목들을 다 소개를 좀 해드려가지고 사실 뭐 재탕 삼탕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종목은 28,150원 현재가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하고 지금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보유 파이프라인 HL161, HL162 요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가장 이제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자가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9월달 폐암 학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유럽에 이제 종양 학회가 이제 열릴 거고 11월달에 이제 면역 학회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월달 이제 미국의 면역 학회가 열리기 전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주목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신규 보입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IMVT140, 요게 이제 HL16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L162로 이제 부르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뮤노반트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IMVT140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똑같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9월달, 이미 이제 9월이 됐잖아요. 아마 이제 1, 2주 안에 이 IMVT1402에 대한 이제 임상 1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제 안티 FcRn 계열의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중에서는 글로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후보 물질 중에 하나다. 사실은 원래 이제 이 후보 물질이 고농도 이제 실험을 할 때 안전성과 관련된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형을 사실 이제 피하지방 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이걸 이제 피하지방 주사제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1상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 임상 1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농도에서도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됐고 또 SC 제형으로도 안정적인 이제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보유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가 월등히 좀 증가될 걸로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차바이오텍이죠. 제가 차바이오텍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거의 30% 가까운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요. 차바이오텍 말고 또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예요. HL161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HL162가 개발되기 전에 임상에 먼저 진입했던 게 이제 HL161이었거든요. 그 161이 3상 진입하면서 마일스톤이 이제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160억 원 이상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아마 3분기 때도 당연히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임상 1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IMVT1402 요게 HL162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뮤노반트로부터도 또 마일스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면서도 실적도 꾸준하게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10월달, 11월달 학회 모멘텀을 이제 줄줄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박스권에 계속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24,000원에서 25,000원 이 자리를 계속 못 뚫고 있다가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이제 솟구치고 올라갈 때 한올바이오파마도 같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25,000원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뚫어놓고 나서요. 한번 거래가 이제 강하게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사실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진행을 할 때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거래는 이제 팍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면서 18,000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강한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신고가 랠리에 이제 편승하는 종목으로 한올바이오파마를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검색해 보니까 임상 일상 결과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좀 신규 편입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봤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MVT1402가 9월 안에 지금 임상 일상이 결과가 공개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일상은 사실 이게 의약품의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보다는 투여를 하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치우쳐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임상 일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C 제형으로 지금 임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피하 지방 주산과 관련해서 고농도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자가 면역 치료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 이제 FNRN이라고 하는 거 요거 관련해서는 후보 물질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후보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세로 뉴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상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찰떡같이 우리 영미 매니저님 세로 뉴스라고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찰떡같이 말씀해 주셨네. SC 제형 신약 모멘텀으로 가치가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섹터 종목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개별주 스타일에 제가 아까 먼저 얻어맞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800원 현재가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리오프닝 나왔어요. 그렇죠.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제 허용되면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조금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뜨뜻미지근했었거든요. 조정을 이제 가파르게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회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제주도에 이제 드림 리조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림 리조트요? 네, 그걸 이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조트 안에 또 카지노가 있어가지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에 놀러를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제주도의 아름다운 이제 자연 경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카지노 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림 리조트 안에 그 카지노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10일부터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의 해외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단체 관광을 갈 수 있고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에도 단체 관광을 이제 중국인들이 갈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가 원래는 일본이 가장 좀 선호하는 여행지였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 이제 반일 감정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제주도가 오히려 이제 일본을 좀 대체하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중추절이라는 우리나라는 추석이지만 중국은 이제 중추절이거든요. 중추절 때 중국은 한 2주 연속으로 그냥 놀아버리거든요. 부럽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크루즈 타고 단체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이제 많이 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롯데관광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롯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에 이제 호텔 객실이 무려 이제 1,600개가 되거든요. 요게 벌써 점유율이 한 80%에서 90%. 점유율이라는 건
호텔 객실이 이제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팔려 나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벌써 80% 90%라면 거의 성수기와 맞먹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항공이라든지 이제 크루즈를 통해서 제주도로 이제 입도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카지노 드랍액만 놓고 보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에 2,158억 정도 드랍액이 나타났는데 올해 3분기 때는 이게 거의 한 5천억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분기별로 거의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이제 카지노 드랍액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카지노와 호텔 객실과 관련된 이제 사업들이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실적 흑자 전환이 이제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8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아주 강하게 한번 올라서고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 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기 고점 부근이 한 8월 말에 17,68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돼서 14,000원대에 저점을 만들고 오늘 이제 양봉 만들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중추절과 관련된 이제 또 수혜주들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이제 주목해 보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뭐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먼저 조정을 받은 종목들, 먼저 얻어맞은 종목들이 오히려 대응하기 조금 편하다라는 게 롯데관광개발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리오프닝주 안에서 롯데 관광개발을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은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장에 롯데 관광개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어요. 월, 목 이렇게 무료 방송 하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세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일단 IT 종목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미국장 하락한 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말 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악재가 있었고 미국 쪽에서도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 대응 전략에 대한 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워낙 또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외에도 개별주 스타일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공략하면 될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성장 섹터 전반적으로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종목들이 조정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또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온라인 공개방송 뭐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 MBN골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는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꼭 함께 보시고요. 오늘 뭐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성장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내일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